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8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서대문구청, 중구청, 그리고 서울대 이 세 기관에 제가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서대문구청과 중구청에 전화를 걸었느냐? 네, 그것은 보도로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구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관제 캠페인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네, 걸었던 이유 잘 아시겠죠? 최근에 벌어진 이 조국 교수의 휴직과 복직과 둘러싸고, 글쎄요, 저는 그 휴직과 복직 규정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 또는 문의 차원에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항의를 했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서대문구청과 중구청에 전화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서대문구청은 최근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뭔가 직원들이 모여서 상자 앞에서 저렇게 뭔가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 서대문구청은 지난 8월 6일 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쓰던 일본산 제품을 수거해서 상자에 쏟아 넣고 자물쇠로 채우는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관제, 반일 캠페인을 참 여기저기서 벌였는데요. 대표적인 구청이 서대문구청 그리고 중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저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 직원 규탄 대회를 열어서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탄 대회를 하고 지금 저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를 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네, 서울 중구청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실 텐데, 저렇게 노우 재팬 깃발을 도심 여기저기에 내걸었다가 시민들의 항의로 5시간 만에 철거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 깃발에는 노우 재팬,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저걸 태극기와 함께 도심 여기저기 걸었습니다. 당시 중구청은 15일까지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등 아주 주요 도심 22개 거리에 태극기와 함께 노후 재팬 깃발 1100개를 내걸겠다라고 이렇게 내걸었었죠. 그리고 그 서양호 중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은 관군, 의병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조차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국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지금이야말로 민관 합동 벤치 클리어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것은 왜 관에서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인들은 뭐가 되느냐?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저걸 내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5시간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대문구청, 중구청,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고 또 중구는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군데에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항의 전화를 걸 때 어디로 걸어야 되느냐? 요즘에는 관공서 홈페이지가 다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기관의 조직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부서별 전화번호가 아주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홍보 관련 부서라든가 기획부서, 총무부서 이런 쪽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왜 전화를 하게 되었느냐? 시민으로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관이 나서서 이런 캠페인을, 이런 단체 행동을 유치한 내용으로 벌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시민으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 전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항의 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저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공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잘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절대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얘기를 하면은 참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감정적인 상처만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경청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장 이성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투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당연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의를 갖추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서대문 구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청이 했다는 이 반일 캠페인 내용을 보고 주민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야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정말 21세기에 반공 캠페인도 아니고 어떻게 관제 반일 캠페인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대문 구청 직원이 말하기를 우리가 한 것은 중구청에서 한 것과 달리 캠페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체 내부적인 행사였습니다. 시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벌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또 얘기를 했죠. 자체 행사라고 하는데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제 캠페인 아닙니까? 직원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의견이 다른 직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런 단체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느냐. 서대문 구민으로서 이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유치하게 느껴졌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뭐 직원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냥 잘 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대문 구청이 위치해 있는 이 연희동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꽤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마트도 있고 가정식 백반집도 있는데 이들을 다 내쫓을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들을 다 망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직원이 굉장히 당황해서 절대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는 이러한 캠페인, 이러한 단체 행동이 그런 메시지를 이 서대문구 안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직원 뭐 잘 경청해 줬고요. 물론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변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자체적으로 벌인 행사였는데 이게 크게 보도가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였습니다. 너무 창피하다. 과거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한다면서 롯데마트를 내쫓고 또 현대차를 벽돌로 부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산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불태우기도 하고 한국산 소주를 다 이렇게 짓이기도 했습니다. 다 깨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을 중국에서 벌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한민국 수준을 그런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 왜 떨어뜨립니까? 왜 그런 떨어뜨리는 행동을 그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항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역시 노 재팬 깃발을 내걸었던 중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관련 부처로 정확히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했더니 이미 글쎄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은 상태였는지 아주 풀이 죽은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신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몇 중구에 사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눈 후에 꼭 이것은 구청에 의견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서소문 근처에도 지금 노후 재팬 깃발을 내걸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당시에 대한문, 그러니까 시청 대한문 주변으로 한 50여 개 정도 깃발만 내건 상태였고 항의를 받은 이후에 자진해서 철거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서대문 구청에 했던 동일한 내용 선상에서 전달을 했고 1100개 이상의 깃발을 제작하는데 다 세금이 투입해서 다 제작이 될 텐데 이거 너무 세금 낭비 아니냐. 이성적이어야 할 이러한 관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말 보기 창피하다. 자제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역시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에는 교무과도 있고요. 또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 네, 조국 교수는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죠. 그래서 역시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련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조국 교수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관련 부처별로 전화번호가 다 나오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복무 규정이 있고 휴직과 복직 관련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2년 동안 휴직해서 엊그제 복직한 사람이 또다시 얼마 기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휴직을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울대는 이러한 휴직, 복직 무제한 허용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는 이렇게 직원이 답을 했습니다. 이 서울대는 공무원법을 따르는 조직인데 세부 시행 세칙 등을 보면은 제한 사항 등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서울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국 교수 케이스처럼 장관이라는 어떤 명예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 둘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휴직과 복직을 반복함으로써 입게 되는 다른 교수들의 피해,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서울대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장관으로 간 사람 중에는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 사표를 쓰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직을 사표 쓰고 옮긴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미비로 무제한 휴직과 복직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울대 측의 입장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항의 내용을 꼭 전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쳤는데요. 어쨌든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행동으로 옮겨봤습니다. 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벌인 일을 보고 있으면 참 옳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